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비를 시작하시거나 랩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전 강좌에 이어서 랩뷰에서 제공하고 있는 타이밍 관련된 함수들 중에서 tCount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블록 다이어그램의 함수 팔레트에 가보시게 되면은 프로그래밍 카테고리 아래에 타이밍 함수라는 게 있고 그 아래에 다양한 타이밍을 제어하기 위한 함수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tCount라는 게 있는데요. 자, 도움말 보시게 되면은 미리초 타이머의 값을 반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tCount, 이전에 구독자분 중에 한 분께서 tCount에 대해서 한번 또 질문하신 적이 있는데요. 이거는 저도 내부적으로 이 tCount에서 출력으로 내보내주는 값이 어떻게 생성되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예상컨대 예를 들어서 CPU의 그러니까 PC의 어떤 카운트 값을 얘가 카운팅해서 밀세크 값을 내보내주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tCount 값을 예를 들어서 현 시점에 호출을 했고 10초 뒤에 다시 호출하게 되면은 이 tCount 값 자체는 계속 컴퓨터가 꺼지기 전까지는 계속 증가하는 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호출되는 값이 더 커서 나중에 호출된 값에서 이전에 호출된 값을 빼게 되면은 그 사이에 시간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실습할 코드는 간단한데요. 이전에도 뭐 강의를 진행하면서 몇 번 언급했었던 적이 있긴 하지만 어떤 예를 들어서 알고리즘이라든가 어떤 코드가 있을 때 이 코드가 수행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tCount를 이용을 하시면 이 함수의 전후에서 tCount 값을 읽어서 두 개의 차를 구하신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그게 그 함수 또는 알고리즘이 수행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하나의 화일 루프가 있는 일반 디자인 패턴이 되겠는데 관련된 화일 루프는 이제 100ms마다 한 번씩 동작하는 거죠. 그리고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으로 정지 버튼이 있고, 자,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플랫 시퀀스 구조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플랫 시퀀스 구조는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플랫 시퀀스 구조를 사용하는 이유는 코드의 실행 순서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플랫 시퀀스 구조를 사용하시면 아주 좋은데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 가운데 같은 경우가 일종의 하나의 알고리즘 아니면 특정 내가 시간을 측정하고자 하는 코드가 이 부분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포르프에 샘플 개수를 하나의 입력 컨트롤러 받을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고, 자, 여기서 난수 데이터가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표시되는 간단한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실습을 하면서 이 샘플 개수를 증가시키면서 수행 시간이 측정이 되는 조건을 이제 따져서 이제 확인해 볼 텐데요. 자, 그러면 이 관련된 코드 앞뒤로는 플랫 시퀀스 구조를 이용해서 tCount 값을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값보다는 관련된 코드와 수행된 이후의 값이 더 큰 값이기 때문에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서 그 뺀 값이 결국에는 단위가 미리세크이기 때문에 수행 시간이 되고 이게 미리세크 단위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일 루프가 시작이 될 때는 이 그래프에 대해서 그래프 인디케이터의 값을 초기화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을 해서 빈 배열로 초기화를 해주는 간단한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 실제 실습을 통해서 동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서 새로 만들기에 폴더에서 tCount 함수 사용하기라고 하겠고요. 자, 경로를 복사하시고 랩뷰에서 새 VI에서 컨트롤 S를 누르시겠고요. 자, 경로를 붙여 넣으시겠고 테스트할 VI 이름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바로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팔레트에서 우선 구조에서 화일 루프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자, 화일 루프 안에는
타이밍 함수를 이용해서 CPU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기다림 함수를 항상 넣어 주셔야 되죠. 근데 여기서는 기다림 함수의 입력값을 좀 여유있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생성에 상수하신 다음에 100ms 정도 주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에 정지 버튼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구조에서 플랫 시퀀스 구조를 이용하셔가지고 실행 순서를 좀 명확하게 하도록 할 텐데요. 자,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고, 자, 타이밍 카테고리에서 tCount 값을 하나 함수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tCount 함수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관련된 값을 연결을 시켜 주시겠고, 자, 플랫 시퀀스 구조에서 자, 테두리 누르신 다음에 다음에 프레임 추가하신 다음에 자, 프레임을 추가하시고요. 이 가운데에는 실제 코드를 넣을 텐데 구조에서 포르플 이용을 해서 간단한 코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하나 만들겠고요. 자, 라벨은 샘플 개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샘플 개수를 가변하면서 수행 시간이 측정되는 값을 설정해 줄 거고요. 숫자형 카테고리에서 자, 난수 함수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자, 출력해서 자, 생성에 인디케이터를 하시게 되면은 1차원 배열인데 이거를 제가 그래프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 프론트 패널에서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대체해서 자, 실버에서 그래프에 웨이브폼 그래프를 하나 자, 대체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도 자, 그래프 팔레트를 보여서 줌인 줌아웃을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자, 불리언 버튼에 대해서는 라벨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 샘플 개수 자, 자리 맞춤은 가운데로 하겠고요. 샘플 개수는 좀 여유있게 키워야 될 거예요. 아마 10만 개로 한번 해볼까요? 처음 시작을. 자, 이렇게 일단 하겠고, 자, 다음으로는 다음에 프레임을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 tCount 값을 또 하나 함수를 불러오시겠고, 아유, 잘못됐네요. 컨트롤 Z 누르고, 자, 이 부분을 좀 사이즈를 줄이겠고요. 자, 여기를 좀 늘릴게요. 그래서, 자, 숫자형 카테고리에서 빼기 함수를 이용해서, 자, 나중에 호출된 tCount 값이 더 크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나중에 호출된 값에서 이전에 호출된 값을 빼면, 결국 이게 코드의 수행 시간을 이제 표시하게 되겠죠. 그래서, 수행 시간 하고 가로 열고 미리세크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코드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됐네요. 자, 이 부분도 자, 화일 루프를 기다려면 이렇게 하겠고요. 화일 루프 사이즈를 좀 줄이겠고, 정지 버튼도 이쪽으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약간 벌려서 자, 화일 루프 사이즈를 주면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다 됐는데요. 자, VI가 실행이 될 때마다 이전 데이터를 자, 반영을 안 시키기 위해서 그래프에 대해서 생성의 자,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해서 스기로 변경하신 다음에 에라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고 생성의 상수로 하셔가지고 자, 빈 배열로 설정하시게 되면은 VI가 실행이 될 때마다 이전에 생성된 데이터가 영향을 주지 않도록 운영을 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수행 시간 부분을 다시 이쪽으로 가져오시겠고, 자, 자리 맞춤은 자, 생성의 자, 자리 맞춤 가운데로 하겠고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코드가 완성이 됐고요. 자, 프론트 패널 UI 사이즈를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들은 좀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 자, 함수 팔레트도 닫고요. 자, 실행을 해볼게요. 자,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이게 워낙 빠르게 지금 10만 개의 데이터가 지금 표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행 시간이 보시게 되면은 2mm에서 3ms가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X축에 대해서 오토 스케일을 해제하신 다음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랜덤 데이터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를 한 20만 개 해볼까요? 20만 개를 하게 되면 점점 시간이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관련된 코드가 반복적으로 실행이 될 때마다 지금은 주로 4ms가 나오고 있지만 중간중간에 튀는 게 보면 5ms도 나오고요. 자,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내가 만든 알고리즘이라든가 아니면 특정 코드 부분이 얼만큼 수행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나오는지 측정하는 목적으로 tCount 값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원하는 수행 시간을 손쉽게 구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랩뷰에서 제공하고 있는 tCount 함수를 이용해서 코드의 수행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